톡톡 버스터즈. 내 이름은 히카리. 흔히 볼 수 있는 전업주부로 무척 귀여운 딸 와카나가 있다. 남편 아키라는 유명한 회사에서 일하는데 월급이 많은 만큼 일이 엄청 빡세다. 매일매일 잔업에 주말에도 출근할 때가 있다. 어떤 때는 미안, 오늘도 잔업 있는데 막차 못할 것 같으니까 회사 근처 호텔에서 잘게. 그리고 어떤 땐 내일 갑자기 나고야에 출장 가게 됐어. 그리고 또 어떤 땐 회사 행사가 주말이라 새벽 5시에 출근했다가 막차 타고 올게. 매일매일 그런 라인이 왔다. 와카나가 어렸을 땐 꽤 힘들었지만 남편 스스로도 육아를 못 돕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 베이비시터나 집안일 대행 서비스에 필요한 돈은 아끼지 말고 쓰라고 해줘서 덕분에 혼자서도 어떻게든 됐다. 바람 피우나 생각한 적도 물론 있다. 하지만 퇴근했을 때 무척 피곤한 얼굴로 비틀비틀 거실로 들어와 딸의 얼굴을 보며 잘 있었어? 하며 울 듯이 기뻐하는 걸 보면 별로 의심하고 싶지 않았다. 게다가 남편은 누가 핸드폰을 봐도 상관없다는 듯이 와카나가 갖고 놀 수 있게 해주거나 바쁠 땐 나한테 대신 라인 보내게 할 정도로 투명한 사람이었다. 바람 피우는 사람은 이렇게 못하겠지. 난 남편을 의심하는 걸 관두고 바쁘게 일하는 남편을 열심히 내조하기로 했다. 그렇게 지내는 동안 우리 귀여운 딸 와카나는 초등학생이 됐고 예전보다 한층 더 귀여워졌다. 학교 입학할 때 시부모님이 와카나의 입학 선물로 책상을 사주려고 하셨다. 하지만 와카나는 난 할아버지 집에 있는 책상이 마음에 들어. 할아버지 집에 있는 책상? 그런 게 있었나? 밥상? 아니야, 밥상이 아니야. 아빠가 옛날에 썼던 책상이 있어. 아빠가 나 크면 그 책상 준다고 했는걸? 그래? 전혀 모르겠네. 아는 사람 있으려나? 난 그런 책상의 존재를 몰랐기에 남편에게 물어봤더니 그건 시부모님이 남편의 초등학교 입학 선물로 큰맘 먹고 특별 주문한 책상으로 30년 전 책상이지만 무척 깨끗하고 옛날 남편이 썼던 방에 아직도 있다고 했다. 결국 와카나의 책상은 사지 않고 남편 책상을 집에 가져오기로 했다. 딸은 무척이나 신나했고 남편도 시부모님도 와카나가 쓴다고 하니 기쁘다고 하셨다. 그렇게 추억이 가득한 책상에서 와카나는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런데 딸이 초등학교 2학년이 됐을 때 우연히 눈치챈 게 있었다. 와카나, 왜 서랍은 안 쓰는 거야? 열쇠 달린 쪽. 엄마, 지금 와카나는 공부 중이라고. 미안합니다. 히히히, 장난이야. 엄마 흉내 냈어. 애들은 무섭네. 이 서랍은 아빠가 열지 말라고 했어. 와카나 열쇠도 없어서 어차피 못 여는데? 그래? 불편하지 않아? 안에 아빠의 보물이라도 들어있는 걸까? 아무것도 없다고 하던데? 그렇구나. 그럼 써도 괜찮으려나? 마침 그때 남편은 급한 일이 생겨 회사에 출근했었다. 이런 일로 귀찮게 하기도 그래서 난 어머님께 여쭤봤다. 그러고 보니 그 서랍 까맣게 잊고 있었구나. 아키라도 열쇠 없을 것 같은데? 집에 여벌 있으니까 한가할 때 가지러 오렴. 이렇게 돼서 슈퍼 가는 김에 시댁에 들러 열쇠를 받았다. 열쇠를 써 열어보니 안에는 옛날 만화책이 몇 권 있었다. 조금 야한 그림이 있는 만화여서 남편은 이걸 숨기려고 한 걸까? 하지만 주의 깊게 살펴보니 자물쇠 달린 서랍은 다른 서랍보다 바닥이 좀 높은 것 같았다. 바닥을 만져보니 서랍과 꼭 맞는 판자가 끼어 있었고 그걸 치우니 여러 가지 물건이 있었다. 무슨 데스노트 주인공도 아니고. 안에 들어있던 건 아이폰, 반지, 넥타이 핀, 시계. 이게 대체 뭔가 싶어 아이폰을 꺼내 비밀번호는 그냥 와카나 생일을 쳐보니까 간단히 풀렸다. 아니 대체 이게 뭐야? 분노 게이지 30%. 그때 봤던 건 설령 잊고 싶어도 평생 잊을 수 없겠지. 아이폰에는 처음 보는 여자들과 잠자리를 갖는 동영상이 한가득. 그것도 전부 다른 사람이다. 라인도 열어보니 남편이 평소 사용하는 계정이 아닌 게 로그인돼 있었고 이름도 유우타였다. 그 계정에는 여자 10명 정도랑 닭살 돋는 대화를 하면서 그 외에도 데이트 어플이 잔뜩 깔려 있었고 어제도 그걸로 여자를 찾은 것 같았다. 뭐?
일요일도 출근이라고 말했으면서 여자랑 약속이나 잡고. 우리 남편은 정말 그런 짓 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핸드폰 쉽게 보여준 것도 다 그런 거였네. 남편은 한번 출근하면 밤 늦게까지 오지 않는다. 난 내 핸드폰으로 서랍안 물건의 사진을 엄청 찍고는 그 아이폰을 가지고 내 방으로 갔다. 그리고 그 유타 라인 계정으로 대화를 하고 있던 여자 전원에게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 안녕하세요. 전 유타의 아내입니다. 오늘 우연히 이 바람용 계정을 발견하고 연락드리게 됐습니다. 유타란 사람은 없습니다. 완전 다른 이름이고 데이트 앱 프로필에는 도요타에서 일한다고 적혀 있지만 전혀 다른 일을 합니다. 제가 발견한 이 아이폰에는 적나라한 영상도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전 그걸 다 봤습니다. 제가 볼 수 있었다는 건 다른 누군가도 그걸 볼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유타는 그런 짓을 하는 남자입니다. 부디 냉정하게 생각하시고 답장 주세요. 그러자 곧 여기저기서 답장이 날라왔다. 방금 메시지 확인했습니다. 유부남인 걸 몰랐다고는 해도 남편분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돼 대단히 죄송합니다. 유타가 본명이 아니라니 정말인가요? 정말 부인이세요? 유타랑 약혼도에서 반지까지 받았어요. 최악이네요. 헤어지고 싶어서 이런 거짓말까지 차단할게요. 너무해. 날 갖고 논 거야? 나 유타 씨 진심으로 좋아했는데. 반응은 각자 다양했지만 공통적이었던 건 유타를 본명이라고 생각한 것. 사실은 유부남이라는 걸 몰랐던 것. 그리고 그런 동영상과 사진의 존재를 몰랐던 것. 아무래도 남편이 도찰을 했던 것 같다. 진짜 쓰레기 아냐? 분노 게이지 60%. 만약 고소를 한다면 이 영상이 증거가 되니 남겨둘지 지울지 의사를 물었다. 여자들은 모두 무엇보다 유출되는 게 두려우니 그냥 지워달라고 했다. 같은 여자로서 충분히 심정이 이해돼서 영상은 완전히 지웠다. 유부남인 걸 알고도 그런 거라면 괘씸했겠지만 정말 다들 몰랐다. 어찌 보면 속은 거니까 그들도 피해자다. 다 지우고 나는 나대로 필요한 증거를 남기는 등 할 일을 다 끝내고 서랍을 닫았다. 아이폰은 내 손에 있다. 그 후 남편은 밤늦게 돌아왔는데 크게 달라진 점은 없었다. 바람용 핸드폰이 없어져서 내심 초조한 것 같은데 어딘가에 빠뜨린 건지 두고 온 건지 이런저런 생각 중이겠지. 그리고 난 남편이 자주 사용하는 데이트 앱에도 가입하고 남편의 로그인 상태를 확인했다. 며칠 동안은 로그인을 안 했지만 어느 날 보니 로그인 상태였다. 자기 핸드폰으로 로그인한 거겠지? 지금 일하는 중이라고 했으면서. 분노 게이지 90%! 난 생판 엉뚱한 사람, 마유카 21살 여대생으로 위장해 남편에게 접근했다. 안녕하세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나야말로 좋아요 고마워. 너무 예뻐서 나도 모르게 눌러버렸어. 난 유타라고 해. 잘 부탁해. 하나도 안 예뻐요. 비율도 별로고 군살도 좀 많고. 군살이라기보다 확실히 꽤 크네. 아잉 유타 씨 변태. 이것도 컴플렉스예요. 너무 커서 속옷 찾기도 힘들어요. 속옷 찾는 게 힘들 정도로 크다니 꼴꺽. 이렇게 칭찬해주는 건 유타 씨 뿐이에요. 반할 것 같아. 마유카도 정말 내 타입이야. 그럼 다음에 진짜 만나서 데이트해볼까? 좋아요. 그럼 크리스마스는 어때요? 좋아. 남편은 홀라당 넘어갔고 무사히 데이트 약속을 잡았다. 참고로 우리들한텐 크리스마스에도 출근이라고 했다. 분노 게이지 100%! 옛날이었으면 그런 거짓말에 속았겠지만 이젠 아니다. 트러블 버스터! 제대로 보여주지. 각오해. 그리고 크리스마스 날 당일 남편은 약속 장소에 뻔뻔하게 나타났다. 5분 전에는 트리 밑에 서서 폼 잡고 있었다. 이윽고 어떤 여자가 나타났다. 약속한 대로 짧은 흰 원피스에 핑크 가디건을 입고 큰 여자용 모자를 쓴 그 여자를 보고 남편은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아키라, 꼴사납게 뭐 하는 거니? 크리스마스니까 집에 가서 가족들이랑 보내야지. 어머니, 왜 그런 짓을... 혹시 그 마유카가... 며느리한테 다 들었다. 다 알고 온 거니까. 그리고 그 근처에 있던 남자도 모자와 안경을 벗었다. 이런 짓을 하다니 부끄럽지도 않냐? 아버지! 으아!
아니 어딜 도망가? 기다려. 일단 우리 집으로 와.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각오 단단히 하렴. 짧은 원피스를 입은 시어머니와 젊은 애들처럼 입은 시아버지가 남편을 쫓으며 트리 주변을 뱅글뱅글 도는 걸 보니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나와 아카나는 같이 집으로 갔다. 그 후 우리들은 이혼했다. 내가 위자료와 양육비를 제시하자 남편은 일단 변호사를 써서 같은 소리를 했지만 시부모님이 너가 그런 짓을 할 입장이냐? 라고 극대노해 그대로 받아들였다. 참고로 그 아이폰은 버렸다. 시부모님께도 미리 말씀을 드려 혹시 아키라가 컴퓨터 같은데 백업을 해놨다면 꼭 좀 지워달라고 했다. 아키라는 시부모님 집에서 감시를 받으며 살고 있다. 어머니가 매일 라인을 확인한다던데 이젠 새 여자 찾기도 쉽지 않겠지. 그 후 난 믿져야 본전으로 결혼 전 일하던 곳에 연락해 알바여도 좋으니 일하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드렸더니 그럼 내일부터라도 출근해 라는 시원시원한 대답을 들었다. 전 직장이 언제나 일손이 부족한 외식업계라 다행이다. 와카나한텐 뭐라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다. 저기 와카나, 아빠 말인데 이젠 집에 안 돌아올지도 몰라. 알겠어. 어? 그렇게 쉽게? 원래도 집에 잘 없었고 딱히 크게 바뀌는 거 없잖아. 집에 있어도 잘 안 놀아주고. 그래? 초등학생이라도 알 건 다 아는구나. 그래도 이 시원시원한 성격은 나 닮았네. 트러블 버스터즈!